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후장 들어서 중국 상해가 1.1%대 3,13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스몰캡이 거래 대금 비중이 1조 4천억 차지하면서 한 50%까지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사이즈가 갈수록 더 작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변동성에 대한 좀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선까지 일단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금리의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라는 아직까지 뭔가 마침표가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금주 추석 연휴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좀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저점 대비한 반등폭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 물량들이 조금 더 지배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물론 주중에 재반등에 대한 시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속성, 상봉 연속성은 좀 쉽게 나오기 좀 어려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보다는 오늘 중소형주에 대한 뭐 거래 비중이라든지 거래 대금,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거래 대금 확장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인데요. 오늘 한 2.7% 올라서 15만 2천 원 선. 지난주 후반에 뭐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좀 랠리 연장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코스닥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에서 스몰캡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30% 상한가 등락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주식들에 대한 손실 여부, 손절 여부가 될 것 같은데, 한미사이언스 그 제약주들의 지금 대단히 바이오주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61선이라는 라인을 좀 깨지 않았습니다. 아주 FM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종목이 61선을 지키고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 6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시겠지만, 그냥 많이 떨어진 낙폭 관련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는 기술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종목 살아있다라면 한미사이언스 쪽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겠지만, 한미사이언스가 19만 6천 원대 고점을 터치해 놓은 시점에서의 거래량을 지금 전혀 수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약 섹터의 기준점 내지는 바로미터 역할은 하겠지만, 상반기 기대 시세처럼 아직까지는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저는 여전히 성장주군들에 대해서는 꺾여있는 추세형 성장주들은 여전히 반등심에도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나이스 평가 정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뭐 거래 대금 상위권에는 양시장 합산으로 1등이 여전히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뭐 주가는 많이 좀 밀려 있습니다만 2,300억 거래되면서 지난주 후반에 시장 관심을 좀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뭐 그중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도 오늘 거래가 아주 뭐 쏠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플러스권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마주, 일시적으로 시장에 잠깐 바람이 부는 쪽이다.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모멘텀이 이미 실적이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 평가 정복이라든지 혹은 이니텍이라든지 외막 보안 관련주들 혹은 개인 신용과 관련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풀 자체가 좀 커지고 있으면서 매출이라든지 이익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후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매출 캐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는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페이 자체를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확장성을 아직까지 확인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상반기 핀테크는 전자결제주들의 역할이었는데 이쪽은 이제 전자결제주들 같은 경우 삼성페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상승에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라고 아무거나 이렇게 다 묶어보지 마시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옥석들을 가리는 작업,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상반기보다 좀 더 시장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 전반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섹터 내지는 주도 섹터에서도 그 안에서도 지금 가는 종목과 꺾이는 종목들이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실 것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동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오늘 4% 비교적 큰 폭의 하락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환율 부분도 고점에서 한 45원 밀렸다가 다시 오늘은 또 한 12원 반등합니다만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좀 그 조정이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좀 되돌려 놓고 있는데요. 16만 원도 지금 이탈된 상황입니다.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격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연말 연초 매물대가 제일 강하게 포진하고 있는 위치가 17만 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한 16만 8천 원대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 이렇다고 해서 당장 다시 14만 원대 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거래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은 일단 121선 정도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를 포함해서 이렇게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이 추가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다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재료, 현재로 봤을 때 FOMC에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 좋게 나온다라면은 시장 분위기 자체를 좀 많이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으로 올라온 종목은 가격으로 보시고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스토리가 돌아가는 내용을 좀 더 보시면서 포지션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하고요 롯데케미칼은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시황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소재 산업재고는 사실 뭐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섹터군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포스코랑 롯데케미칼이 나란히 한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업황은 사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의 차이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철광석 가격 최근에 올라왔는데 스크랩 가격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실적은 사실상 기대했던 것만큼 좋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뭐 4.5% 근처까지 나오는 상황의 가격이고요. 거기에다가 PBR 한 0.4배수대 정도 정말 싸다라고는 뭐 분명히 볼 수 있는 위치고요. 다만 이 가격 할인에 대한 해소를 실적 모멘텀으로 아직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만 본다. 예를 들어서 19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20만 원대 돌파, 21만 원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19만 원 돌파가 안 됐죠. 그러면 18만 원대 좀 더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18만 원대는 여전히 아주 싸기 때문에 보이자 팔 필요 없겠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사고 싶은 분들은 저가 매수하셔도 되는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뭐 그나마 괜찮은 움직임이고 가격은 포스코에 비해서 그렇게 싸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 쪽에 대한 반응도는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기준은 포스코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준은 롯데케미칼과 뭐 현대차 같은 정도 뭐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치주와 경기주 쪽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던 고포형 성장주 쪽에서 포지션을 계속해서 줄여야 된다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금리 동결이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연시킬 뿐이기 때문에 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스타일 체인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